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 시승 행사를 통해서 이 차에 대한 부분은 꽤 많이 알아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 짧은 시간 동안에 확인해보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양평까지 나온 만큼 산길 주행을 통해서 와인딩에서 퍼포먼스도 한번 체크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차를 평상시에 운행을 했을 때 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래서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실제 주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좀 많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감각 같은 부분들도 체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전기차인 만큼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EV6를 제대로 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기차의 주행 감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를 물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진 않지만 그 차를 타고 있는 만큼 이 차를 좀 더 자세하게 또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 상당히 쇼킹합니다. 자, 제가 이 차 지금 시승차가 현재 주행이 한 5,0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 트립 컴퓨터에 주행거리가 1125.5km를 주행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누군가가 트립을 리셋을 한 거죠. 근데 그 1125km의 누적 전비가 얼마냐면 6km/kWh예요. 우와, 대박. 이게 kWh당 6km를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재원상 전비가 얼마냐면 kWh당 4.3km거든요. 근데 지금 6km를 찍었다라는 건 사실 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특히나 더 놀랐느냐 하면 지금 이 차는 4륜구동이죠. 그리고 차도 굉장히 무겁죠. 근데 지금 제가 현재 타고 있는 EV6가 2륜구동이거든요. 롱레인지 2륜구동 EV6의 공인 전비가 얼마냐면 kWh당 4.9km예요. 근데 제가 그 차를 평상시에 타고 다니면 전비가 얼마가 찍히느냐 하면 6.1km가 찍히거든요. 사실 6.1km도 엄청 높죠. 복합 공인이 4.9인데 6.1이 찍혔으니까 전비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차는 원래는 4.3인데 6.0이 찍혔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와, 이 정도가 과연 나올까, 누군가 엄청 잘 탔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차를 100% 충전을 한 다음에 리셋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70km를 주행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5.8이 찍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도착해가지고 촬영하느라고 지금 에어컨을 계속 켜놔가지고 지금은 떨어진 거고요. 제가 이 차를 주행해가지고 70km를 주행해서 여기 도착했을 때 전비가 6.1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가 원래 그 전에 탄 사람은 6.0이었는데 저는 6.1이니까 제가 더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는 중간에 거의 다 와갈 때 6.2까지 찍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비가 복합 공인보다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배터리를 100% 충전하면 가는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배터리가 86% 남아있죠. 근데 요거 노멀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최대 474km. 와, 86%밖에 안 남았는데 474km. 그러면 최대 주행 가는 거리 공인이 얼마냐 하면 427km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 충전했을 때 427km를 간다고 복합으로, 공인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지금 86%만 가지고도 474를 갈 수 있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0%를 충전했을 때 얼마가 나왔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짜잔, 100%를 충전했을 때 어젯밤에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554km가 찍혔어요. 와, 대박. 427km를 간다고 그랬는데 554km를 가면 127km를 더 가는 거잖아. 와, 실제로는 주행을 해보면 그 정도도 주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저는 충분히 납득이 돼요. EV6도 주행해서 찍어보면 100% 충전했을 때 530km 뭐 이상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현재 EV6보다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높죠. EV6가 77.4인데 얘는 87.2니까 거의 한 10kWh 정도 얘가 배터리 용량이 더 높다고요. 그런 만큼 최대 주행 가능 거리도 얘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100% 충전하면 554km를 갈 수 있다. 야, 이거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나올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주행 가능 거리는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 지금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실제로 이 차를 뭐 500km까지 다 타볼 수는 없겠지만 나름 최대한 주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알아볼 텐데, 문제는 오늘은 좀 극한으로 주행을 할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극한으로 주행할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근데 요거는 아마 노말로 평상시 일반적인 주행 모드로 주행한다면 한 554km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요게 에코 모드가 되면 570km가 되고요.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면 537km. 스포츠 모드에 에어컨까지 켜고 주행했을 때 532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공인보다도 100km 이상 더 주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행 가능 거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좀 편하게 감각적인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승차감은 대체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지난번 영상 때 약간 이렇게 노면을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거의 안 느껴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차가 조금 정신을 차려서 그런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차는 지난번처럼 약간 노면을 타는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데, 근데 차가 출발하는 느낌은 상당히 좀 묵직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은 엄청 강력하게 나가는데, 근데 출발할 때 엑셀의 느낌이나 차에 들어오는 진동 이런 느낌들 통해 가지고 차가 좀 묵직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EV6는 굉장히 경쾌하고요. 이 차는 확실히 좀 진중하고 묵직한 느낌이 나면서 고급스러운 주행감을 주긴 하는데, 그래도 또 노면의 요철 정보들은 꽤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뾰족하게는 아닌데 그래도 꽤 두툼하게 노면 정보들도 꽤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드럽다. 근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주 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그 정도의 승차감이고요. 그리고 힘은 진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제로백이 4.9초죠. 지금 G80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만 있습니다. EV6는 2륜구동도 있고 4륜구동도 있고 스탠다드도 있고 롱레인지도 있는데, 이 차는 쉽게 말해 롱레인지에 4륜구동 한 가지밖에 없고요. 힘이 이게 136kW짜리 전기 모터가 앞뒤에 똑같은 거 두 개가 있어가지고 총 272kW, 최고 출력을 환산하면 370마력, 네, 370마력 정도의 힘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G80 3.5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 380마력이죠. 근데 이 차가 370마력으로 10마력이 낮고 무게가 이 차가 훨씬 무겁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토크가 말도 안 되게 높거든요. 또 700Nm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급가속할 때는 G80 3.5보다 이쪽이 훨씬 더 강해요. 네, 이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더 강하고요. EV6랑 비교해보면 2륜이 229마력이고 4륜이 325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 325마력인데 얘는 370마력. 그러니까 힘은 엄청 강력합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도 힘이 진짜 강력해요. 와. 그리고 엄청 조용하게 진짜 잘 나갑니다. 근데 요거 컴포트 모드랑 또 스포츠 모드랑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실제로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급가속하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안 하고 확 밟아버리면 갑자기 튀어나가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370마력에 4.9초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가솔린이랑 전기차랑 다르거든요. 가솔린은 붕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서 힘이 확 나지만 이 차는 붕 이렇게 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컴포트 모드에서 먼저 가볍게 한번 산길을 주행을 해보면, 가볍게가 안 되죠. 오우, 야, 이게 롤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상당히 잘 버티네요.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 차가 워낙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오.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쪽에 있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아. 차가 힘이 없으면 이게 상관없는데 이렇게 힘이 강력한 차인데 이렇게 타지 말라는 거겠죠. 네. EV6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가끔 바꾸고 싶어지는데 그때 엄청 쉽게 바꿀 수 있죠. 오, 보셨죠? 지금 이게 컴포트 모드랑 나가는 느낌이 확 달라요. 훅 이렇게 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휠 스핀도 살짝 났었죠. 이게 완전 정지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휠 스핀이 날 정도니까 힘이 뭐 초반에 엄청나게 강력한 토크가 쏟아진다는 거죠. 아, 이거 여기 겁나서 못 밟겠는데. 지금 거의 슈퍼카를 탈 때 그때 조심하는 느낌으로 지금 타고 있거든요. 오, 야, 지금 쫙 미끄러지는 느낌 보셨죠? 제가 봤을 때 엑셀을 50% 이상 50에서 60 그 정도밖에 안 밟은 것 같은데 근데도 네 바퀴가 다 쭉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죠. 힘은 진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자, 그럼 힘 이야기 미리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솔린 차들은 이 정도 힘이 강력한 차들은 초반에는 조금 약간 둔하지, 초반도 빠르긴 하죠. 근데 붕 하는데 회전수가 5,000, 6,000, 7,000 가면 막 빵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초반에 붕 했다가 그 다음에는 힘이 쑥 떨어지는,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솔린 차들이 확 나가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초반에 확 나가니까 그 뒤에 막 엄청 짜릿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실망을 합니다. 그럼 초반에만 붕 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지만 사실 엄청나게 강력하고 요 느낌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요걸 즐기면 그러면 충분히 재밌게 타실 수 있는 거죠. 와, 힘 자체가 여기 밀어주는 게 오,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와, 엄청 강력합니다 진짜. 와, 과속 방지턱 넘고 난뒤 약간 출렁 여진이 조금 남네요. 코너 들어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꼭 시프트 패드를 당기고 싶어지는데 없습니다. 그냥 속도 줄였다가 원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엑셀을 밟으면 바로 힘이 쫙 나옵니다. 이것도 전기차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오, 야, 엄청나다 진짜. 근데 생각보다 이게 롤이 그렇게 심하지 않네요. 이게 분명히 롤이 없는 건 아닌데 우려했던 것보다 휘청 계속 넘어가지는 않고요. 조금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잘 버텨줍니다. 나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확실히 그 서스펜션의 맨 끝단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EV6 4륜 탈 때처럼 핸들 조금만 감았는데면 바로 약간 휘청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게 바퀴 끝단에서는 약간은 파도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 사실은 매끈하면 좋긴 한데 차가 무겁고 나름 부드러운 성차감을 만들기 위해서 요 정도 세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거 아주 매끈하면 사실 더 좋긴 하죠. 근데 힘은 진짜 이게 G80이잖아요. 그죠?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거 G80 스포츠보다 이거 훨씬 더 강력한데? G80 스포츠는 이제 하체 세팅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 놓아가지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차는, 급가속하는 그 맛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할 때 튀어나가는 그 맛 자체가 와, 엄청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게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지금 G80 이게 기본 가격은 아무래도 9천만 원을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8,800만 원대에 묶여 있지만, 옵션까지 더해버리면 거의 1억에 육박하거나 뭐 1억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퍼포먼스는 진짜 매력적이긴 해요. 그리고 엄청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훌쩍 넘고, 그렇다고 하면 G80 3.5 풀옵션 대비 가격이 글쎄요, 옵션 설정하기에 따라서 한 300에서 500 정도 차이 날려나? 제가 사실 정확하게 비교를 안 해봤는데 그 정도 난다고 하면 3.5 풀옵션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나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물론 3.5도
엄청나게 재밌긴 하죠. 가솔린 터보 엔진이 주는 그 터프한 맛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긴 한데 이 전기차의 이 초반 확 이 느낌은 진짜 경험해 보시면 이게 정말 재밌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댓글에 야 제로백 그거 뭐 몇 초 조금 더 빠른 거 그거 뭐 중요하냐라고 하시지만 그냥 200마력 150마력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 차가 지금 370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달려 있는 걸 생각하면 이러면 이 느낌은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확실히 이거는 굉장히 매력 있는 느낌이죠. 근데 지금 산길을 올라갔더니만 전비가 4.5까지 떨어졌네요. 위에 올라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위에 올라갔을 때는 거의 한 4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전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배터리도 오히려 또 충전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자, 그러면 급가속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로백이 4.9초. 지난번 시승 때도 그때 계기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계기판 제가 보니까 거의 4.9초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한 4.7초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보통 이게 계측을 해보면 재원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요. 자, 하나, 둘, 셋. 와, 빽! 우와. 오우씨. 제가 아까 산길 타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차는 푹 간 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좀 이렇게 힘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속력이 지속이 됩니다. 워낙 힘이 사실 세다 보니까 진짜 힘 엄청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힘 진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km로 주행을 하다가도 엑셀을 밟으면 보시죠. 이렇게 등이 이렇게 훅 밀리는 거. 진짜 여유가 있네요. 물론 이게 가솔린 굉장히 고성능 차들을 회전수를 높여가지고 시프트 패드를 당겨가지고 회전수를 높여서 그때 팡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는 좀 둔해요. 그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엑셀을 끊고 있다가 다시 연결했을 때 이때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재밌죠. 자, 그리고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바람 소리도 거의 안 들어오는 느낌이죠. 엄청 조용하죠. 네.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정말 강력한 성능을 그리고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즐길 수 있다. 이 차는 실제로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굳이 스포츠 모드에 두지 않겠죠. 그래서 컴포트 모드에다 두고 장거리 주행을 한다 그러면 뭐 승차감도 상당히 괜찮고 조용하고 연비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이제 가솔린 모델을 대체할 만큼 어떤 기본적인 역량들은 충분히 갖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G80 전기차에도 렉시콘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시승 때도 기본적으로 오디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굳이 아주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보자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음하고 사이에서 약간 뭉개지는 느낌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각각 음색들 중에서 특히 이제 보컬이라든가 일부 악기 소리들이 좀 약간은 특색이 조금 있어요. 최근에 제가 지금 EV6를 계속 타고 있는데 EV6에는 메리디안 오디오가 적용됐죠. 근데 그거 기아 K8에 적용됐던 것보다 출력이 좀 더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에이징도 약간 되고 하면서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 차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쪽이 출력도 더 높고 스피커도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타격감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세긴 한데 근데 음색이 조금은 특성을 타는 느낌인 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쪽은 소리에서 약간 좀 신맛이 조금 나는 느낌이고 메리디안 같은 경우는 소리가 오히려 약간 감칠맛, 약간 쫀득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 소리가 되게 예쁘게 나는데 여기는 그 소리를 좀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그 보컬들이 이렇게 좀 경계선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에는 약간은 조화가 조금 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근데 막 디테일하게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전반적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오디오인 건 맞는데
최근에 이제 메리디안이 국산차에 등장을 하면서 특히나 EV6에 있는 메리디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직접 두 개를 갖다 놓고 비교해가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뱅앤올룹슨도 또 등장을 하고 있죠. 뱅앤올룹슨은 또 어떤 느낌일지도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국산 차들에서도 지금 카오디오가 굉장히 수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오징어 게임 주연 누구야? 오징어 게임의 출연자 정보를 찾지 못했어요. 이런 거는 못하는군요. 지금 주행을 제가 지금 175km를 주행을 했는데 지금 300km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58%의 배터리가 남아있고,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주행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말씀하세요. 300 나누기 0.58 300 나누기 0.58은 약 517.24예요.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면 517.24km를 간다고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늘 뭐 산길 주행도 하고 스포츠 모드도 꽤 오래 놓고 막 많이 좀 달려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과격하게 주행을 해가지고 전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전비가 kWh당 4.9가 뜨거든요. 아까 오전에 그냥 일상적으로 갈 때 그때도 뭐 가속도 좀 하고 추월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거의 6.1 뭐 이 정도 나왔던 거에 비하면 오늘 테스트를 하느라고 전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4.9는 나오고, 이게 복합 공인이 4.3이니까 4.3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일반적으로 타시면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다 6 정도는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훌쩍 넘는 그런 주행이 가능한 거죠. 지금 뭐 이렇게 타도 500km는 넘는다고 지금 나오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실생활에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만나봤는데요. 일단 주행 가는 거리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평상시에 일상적인 주행으로 주행할 경우에 전비도 공인이 4.3인데 거의 6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그렇게 해서 100%까지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훌쩍 넘는 그런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줬었고요. 실제로 주행해도 충분히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도 정말 강력합니다. 제로 100이 4.9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초반 제로 500, 제로 30 이런 느낌은 거의 뭐 3초대의 뭐 그런 스포츠카들만큼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굉장히 강력해 가지고요.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사실 컴포트 모드에서만으로도 뭐 추월한다든가 조금 더 갑자기 가속이 필요할 때 정말 강력하게 가속이 가능하고요. 또 반면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처음 출발할 때 조금 과격한 게 아닌가. 쉽게 말하면 포르쉐 기준으로 약간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느낌이 조금 처음 급출발 팍 할 때 휠스핀이 팍 나면서 갑자기 탁 튀어나가는 느낌이, 스프링을 잡고 있다가 탁 놓는 그런 느낌으로 튀어나가는 느낌이어서, 물론 이제 컴포트가 있고 스포츠니까 스포츠는 조금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차의 성격을 감안하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강하게 가속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팡 이런 느낌이 아니고 방 이렇게 그래서 약간은 제어를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더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 차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운 거는 전체적으로 차가 좀 많이 무거워요. 승차감이 묵직하고 중후한 거 좋긴 한데 엑셀 반응도, 엑셀도 좀 무겁고 스티어링도 대체로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까지 굳이 무거울 필요가 있나. 이게 적정한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치면 EV6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중후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적절한 무게감에서 좀 많이 무거운 듯한 느낌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조금 더 가벼워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 디자인이나 고급스러운 소재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지는 만큼 과연 이 차를 누가 살 것인가, G80을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 살 수 없습니다. 못 사요. 그렇죠. 1억 가까이 주고 뭐 G80을 사시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뭔가 좀 더 개성 있는 차, 아니면 굳이 G90까지 가는 건 너무 크고, 그렇지만 G80 중에서 좀 가치가 있는, 남들과 다른 차,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모델 S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엄청 고급스럽잖아요. 모델 S의 P100D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더 강력하긴 합니다만 뭐 일상적인 용도로는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힘은 충분히 강력하다고 보면, 전기차 중에서 조금 고급 전기차를 사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한번 도전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주행거리도 충분히 잘 나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솔린 3.5랑 비교하더라도 초반 가속력은 진짜 월등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느낌도 사실 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런 만큼 나름 그 급에서 생각해 보면 나름 괜찮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형 세단에서 전기차는 아직은 조금 이제 테스트 단계라고 보면 조금은 더 다듬거나 조금은 더 개념을 정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아직 56%가 남아 있는데 이후에 좀 더 주행을 많이 한 번 더 해보고 재밌는 결과가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급가속을 많이 하고 스포츠 모드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막 그 급속 충전소에 가서 100%씩 충전하고 이렇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 좀 제대로 자세히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 스포일러인가? 네, 제가 오늘 주행을 좀 열심히 한다고는 해봤는데 내일까지 하면 좀 더 많이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230.5km를 주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배터리를 54%를 사용을 했네요. 꽤 많이 썼죠. 오늘 전비가 5.1k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비도 꽤 낮은 편이고 오늘 좀 과격하게 주행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주행하면 저 전기값이 얼마나 들까?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100%로 충전을 해보고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100%로 충전했을 때 전기값이, 이거 급속 이마트에 있는 급속이거든요. 급속으로 하면 전기값이 얼마가 드느냐? 그러면 230.5km를 주행하는데 전기값이 얼마가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면 10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반 휘발유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80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충전구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불편해. 이 차가 길기도 길잖아요. 근데 지금 그나마 옆에 차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쉽게 됐는데 이거 차들이 있는데 앞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뒤쪽에 달아줘야 주차하기가 좀 쉽죠. 그죠? 이거 완전 최고의 단점. 지금 현재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죠. 46%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면 239 0.46이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239 나누기 0.46. 239 나누기 0.46은 약 519.57이에요. 그렇게 해도 519km가 나오네요. 일단 500km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행했는데도 519km는 주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충전했을 때 얼마인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죠. 자,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46%인 상태에서 100%까지 1시간 9분이 걸린 1시간 9분이나 걸려. 지금 보시면 충전하는 전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처음에는 낮았거든요. 근데 70kW, 80kW에서 지금 90kW까지 올라갔고 이게 거의 100kW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충전 시간도 조금씩 줄어들죠. 지금 아까 1시간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51분이면 된다고 나오죠. 이게 급속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전력을 확 높여서 충전 안 하고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지고 충전을 해서 급속으로 하다가 한 80% 이상 차면 그때부터는 또 그 충전 전력을 조금씩 낮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뒷부분에는 좀 안속으로 충전이 되게끔 그렇게 조절해서 충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48%가 되어 있고 90kW로 충전하는데 51분이 걸리더라. 그러면 저는 이마트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자, 충전이 다 됐습니다. 주행거리가 오늘 주행한 게 230.5km고 전비가 5.1km per kWh죠.
그래서 아까 남아있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 519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을 해보면 544km를 갈 수 있는 걸로 나오네요.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걸로 계산하면 저렇게 나오네. 그래도 어제 100% 충전했을 때는 554를 갈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주행을 조금 과격하게 한 결과 주행 가는 거리가 100%인 상태에서 10km가 줄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네요. 아까 계산해 봤을 때는 519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는 얼마를 썼느냐 하면 지금 요게 저녁 8시 29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8시 전후에 급속 충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54%를 충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230km를 230.5km를 주행했는데 총 쓴 비용이 17,000원을 충전했어요. 와, 전기 충전을 꽤 많이 했네요. 17,000원이나 충전을 했네. 자, 그러면 230km를 주행하는데 만약에 이게 휘발유 차라고 계산을 하고 차가 좀 크니까 연비를 한 10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지금 휘발유를 23리터 정도를 썼는데 휘발유 값을 만약에 지금 대충 한 1,6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말씀하세요. 1,600 곱하기 23 1600 곱하기 23은 36,800이에요. 36,800원. 휘발유를 쓰면 한 36,800원을 쓰는데 근데 전기를 17,000원을 썼다고? 와, 급속은 진짜 충전하면 안 되겠네. 그죠? 이거는 전기요금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네요. 굉장히 전기요금이 비싸게 먹힌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분의 1 정도, 또 아마 가정용 그 완속 충전 이런 거 쓰면 최대 거의 한 10분의 1까지도 줄어드는데 이거는 지금 2분의 1보다 조금 더 줄어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급속 충전은 가능하면 정말 급할 때는 쓰는 게 좋겠지만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꽤 비싸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이 됐네요. 물론 이제 연비를 리터당 10km가 아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차가 더 크니까 연비를 뭐 리터당 9km 이렇게 적용하면 그럼 기름값은 좀 더 올라갈 거고 전기값이 절반보다 조금 더 내려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기를 급속으로 충전하게 되면 전기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현대차에서 쓰고 있는 이핏 있죠. 그 초급속, 그거 초급속 쓰면 전기요금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럼 거의 휘발유 값만큼 나오는 건가?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급속 충전을 많이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에도 영향을 주긴 할 거거든요. 전기차를 아마 운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웬만하면 뭐 집밥, 회사밥을 많이 이용하실 테고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충전을 쓰시는데 이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 100%까지 충전하는데 거의 50분 가까이 걸렸거든요. 아까 48%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근데 요거를 80%까지만 충전하면 그러면 한 10몇 분 정도면 충전이 돼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급속은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충전하시고 나머지는 완속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100%까지 채우는 거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좋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앞으로 전기차 이야기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